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벌써 4번의 명절을 코로나와 함께 보내게 됐는데요. 올 설에 오미크론 걱정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연휴 동안에요. 매일 전화 한 통 대신 드리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서운함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주식시장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긴축 공포에 코스피 어제 하루 3.5% 폭락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2,600 턱걸이를 했다는 겁니다. 많이 빠졌다는 거죠. 여기 보면 미국 파월 이분요 연방준비제도 의장 우리로 치면은 중앙은행 총재예요. 금리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 긴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파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돈 줄이는 걸 매파라고 통상 부르니까요. 올해 금리 인상 4번 이상 시사했다. 그러면서 환율도 출렁거리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요 다 빠졌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지만 일본, 그다음에 중국, 홍콩 증시 다 어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미크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오미크론 재감염률이 델타의 16배에 이르고 있다. 여기 보면요, 우리 당국이요. 델타 완치 뒤에도 오미크론 감염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는 좀 다른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5에서 8주 사이 유행이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그래서요. 하루에 10만 명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코로나 관련 얘기인데요. 검사 체계 전환 전인데 자가 진단 키트 동났다. 지금요. 일부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좀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방역 체계가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은요. 무조건 선별진료소 가서 PCR 검사하는 게 아니라요. 자가 진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잖아요. 근데 동났다는 겁니다. 벌써. 여기 보시면 약국 공급 도매업체 다수 전 제품 품절됐다. 그리고 700개가 입고되자마자 5분 만에 동나기도 하더라. 이런 약국이 있었습니다. 약국 재고로 버티고 편의점 판매 폭증. 이게 또 우리 기억이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 혹시 이거 자가 진단 키트 대란 나는 거 아니냐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수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출 조절해서 해결하겠다. 일단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런 거 미리미리 제발 좀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기울이셨죠?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PC, 동양대 PC 증거 능력 있느냐 없느냐인데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도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영향을 줄 듯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4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상한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상일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오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 공동청년본부장, 청년본부장입니다. 공동자 빼겠습니다.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 아침의 매일경제가 다룰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자 토론 깊이.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토론이 진통입니다. 양자를 여야가 합의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서 다자로 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양자부터 좀 하시죠. 뭐 토론 중계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또 민주당이요. 그럼 같은 날 다 하죠. 이렇게 갖고 있어요. 또 언론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 기피증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라도 소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원래 수도권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취소하고 호남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이겁니다. 전라도가 소외받았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것은 지역 감정 자극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청의 침묵. 자, 중동 순방을 얼마 전에 마쳤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뭐 참모들도 같이 갔다가 다 귀국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원래 하려던 일정들이 취소가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격리를 3일 보내고 그러고 나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딱히 뚜렷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뭔가 있는 듯합니다.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주식 양도세입니다. 어제 공약으로 하나가 제시가 됐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쟁 후보들은 또 반대 의견을 내는 듯합니다.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이 내용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대선 후보 토론 얘기입니다. 토론 한번 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법원 불허 결정에도 양자 토론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자, 법원 결정 이후에 그럼 사자 토론이 되는가 보다 했거든요. 그리고 날짜도 뭐 오는 31일 아니면 내달 3일. 뭐 방송사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정해지겠거니 했는데 어제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좀 더 보죠. 자, 국민의힘에서 방송 중계 없는 양자 토론을 제안했어요. 이거 하자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유가 있겠죠. 이 기사는 양강 구도를 고착화시킨다. 확고하게 한다. 그리고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다. 그러자 민주당은 양자 토론 제안 수용한다. 그리고 같은 날 사자 토론도 합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쳇말로 두탕 뛰자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 입장은 없지만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후보들은요. 꼼수다. 그리고 새가슴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의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합의된 양당 간의 양자 토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우리 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다자 토론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토론 깊이가 아니고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토론의 형태가 저는 합의된 거를 우리가 사법부 판결에 반하지 않게끔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고, 물론 뭐 제가 다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송 중계 안 해도 됩니다. 양자 토론 합시다. 뭐 31일 합의했지 않습니까? 뭐 이건데요. 본인이 승인했다. 본인의 결정이라는 정도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제안이 다시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온 뒤에 다른 대선 후보들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라고.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1, 2위 후보들 진검승부다 이러면서 양자 토론 주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원하는가 보죠.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봅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걸 무시한다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에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심상정은 해치지 않습니다. 물지도 않을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자 토론 네. 회피하지 마시고 토론장에 당당하게 나오시고요. 네. 무섭습니까? 안 물게요. 안 해칩니다.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굉장한 비판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국민의힘에서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에 어제 좀 저녁 가까운 오후에 민주당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
민주당, 국민의힘 양자 토론 역제안 수용한다. 수용합시다. 그리고요, 31일에 사자도 합시다. 양자도 하고요, 사자도 합시다. 그러니까 양자 토론은 중계가 안 되는 토론, 그리고 같은 날 사자 토론은 중계가 되는 토론. 이거 다 하자는 거예요. 두 탕 하자는 거죠, 두 탕. 같은 날. 그러니까 윤축, 여기 보면 31일에 양자, 사자 한꺼번에 하면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말이 되느냐? 시청자가 이걸 어떻게 다 보느냐? 유권자가 뭐 이걸 어떻게 다 챙겨보냐? 이런 또 반응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난색이다. 이거 오늘도 이어지겠는데요. 지금 계속 이 상황이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얘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식 이런 거 구획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성자 단계에 있는 사자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양자 토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또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장해찬 본부장 나오셨어요.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새로 다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날 31일에 양자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자도 하고 다 합시다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내부 입장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토론단 소속이 아니라서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하루에 대선 후보 토론 2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죠. 그리고 법정 토론 3회 기간 동안 예. 이 사자 토론이든 다자 토론이든 선관위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토론 외에 별도 토론에 대해서 합의했던 것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토론, 이 1대1 검증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상 정격적인 법정 토론 외에 추가 토론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합의의 원 취지를 살리는 것은 예. 법정 토론에서 3번에 걸쳐 보여드릴 수 있는 다자 토론을 똑같이 더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의 1대1 진검승부로 예. 누가 더 이 대한민국 미래 리더로서 적합한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방송사가 초청하지 않더라도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게 성사되면 유튜브 조회수 뭐 한 100만은 우습지 않겠습니까? 수백만에. 그러니까 이게 지상파나 방송으로는 되지 않지만 유튜브로는 중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생각하는 아니, 건가요? 뭐 수백만 조회수는 그냥 나오고도 남겠지요. 보실 만한 분들은 충분히 예.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태결이 우선적으로 이 성사되는 것이 국민 알 권리 충족 그리고 나아가서 법정 토론에서 예,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원 취지에 좀 더 부합된다. 그러면은 31일에는 일단 양자를 하는데 그거는 뭐 지상파로 중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 정도만 중계되고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먼저 하고 그러면은 다자 토론은 그 이후에 날짜를 다시 잡아서 법정 토론 이후에 다른 사자 토론은 그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하자. 이 입장인 겁니까? 뭐 일단 지금? 추가적인 협상을 더 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허경영 후보가 사자 토론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게 되면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명백히 심상정 후보와 비슷하거나 높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허경영 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분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예. 제가 다른 후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법정 토론 외에 추가적인 기회가 필요하다면 이 양자 토론에 대해서 먼저 받고 예. 그리고 추후에 사자 토론 추가에 대한 협상을 하자는 것이 뭐가 그렇게 토론을 피하는 것이고 이 말이 안 되는 예. 태도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31일에 토론을 하고 추가적인 협상을 하더라도 2월 15일 이전에 예. 추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논의적인 시간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서 영상에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발언 중에 경선 때 다자 토론 해보니까 이거 잘 안 되더라. 이거 문제 많더라. 약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다자 토론을 법정으로는 3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위에 다른 걸 과연 할까? 추가로. 그리고 그 3회조차도 너무 마지못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해찬 본부장께서는 좀 어떻게 설명 좀 하세요. 당연히 법정 토론에 대해서는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3번의 근데 토론 그게 별로 동안 내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자 토론 자체가. 그러니까 이 다자 토론이 3번이나 있기 때문에 예. 이 똑같은 걸 굳이 더 추가하는 의미보다는 그 법정 다자 토론에서 못 보여드리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다. 아. 그것이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토론단끼리 협상을 시작하게 된 원래 계기였기 때문에. 그게 양자다. 그리고 양자 이 토론이다. 논의의 시발점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 더 하자고 주장한 것을 예. 윤석열 후보가 받으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 취지를 살려서
국민들께 충분히 예. 보여드릴 기회가 있는 거 외에 새로운 걸 좀 보여드리자는 취지인 거죠. 혹시 다자 토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거부를 하고 양자 먼저 하자고. 최소한 양자 먼저 하고 사자 토론 나중에 좀 논의해 봅시다 이건데요. 양자 토론 없이 바로 다자 토론을 들어갈 경우 혹시라도 안철수 후보가 주목받는 거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좀 꺼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를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다 알 텐데요. 예. 안철수 후보가 이제까지 토론으로 마이너스가 된 적은 있어도 플러스가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토론을 보게 되면 이 진보정당 소속 이정희 당시 후보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득이 됐다는 평가가 훨씬 그런 더 평가 지배적이지 받았어요.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불리를 따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3번에 걸쳐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외에 새로운 걸 국민들께 보여드리자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희찬 본부장께 질문 좀 많이 드렸어요. 이제 뭐 그 소속 정당이 이제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건학 교수님. 네. 본인이 승인했다고 밝혔어요. 자,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양자 토론을 승인했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그 이유를 예컨대 다자 토론이 검증과 논의에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양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의 기억이 그렇게 그렇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검증과 논의의 주체는 본인이 아닙니다. 예. 국민이에요. 국민이 할 역할을 왜 본인이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예.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후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법원이 판단이 취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의 알 권리, 뭐 검증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안 후보나 심 후보 같은 경우도 합치면 한 20%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후보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 법원의 판단인데 예. 이제는 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본인의 어떤 생각보다도 지금 법원의 판단을 예. 우선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안 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양자를 먼저 하겠다. 예. 저는 오히려 사자하고 양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또 거꾸로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사자부터 하시고 양자 할게요. 다음에. 저는 이렇게 될 그게 수도 명분에 있겠네요, 맞다고 그러면은. 봐요. 왜냐하면 이제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권도 이제 충족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알 권리 뭐 검증권 얘기하면 예. 사실은 양자 또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31일은 양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깊게 들어가면 예. 이번 설 전에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설 민심을 의식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설 전에 토론을 해서 나한테 득이 될까. 뭐 이거를 이제 상황을 복잡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논의 구조 어렵게 해가지고 그냥 협상 안 하고 지금도 협상 안 하겠다. 협상팀이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의도성이 굉장히 짙은 거고 기피하는 것의 성격이 예. 굉장히 강하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엔요, 화면으로 어제 국민의힘 내부 인물 한 분이 의견을 냈어요. 본인의 이제 SNS상에 이런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용호 의원이죠. 최근에 입당하신 분이잖아요. 양자 TV 토론이 무산됐음에도 우리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 제안한 것은 명분이 없다, 일단. 그리고 토론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옹졸한 제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앞서가는 수권 후보로서 어떤 형식 토론도 당당히 임해야 된다. 그리고 리스크 면에서도 다자 토론이 양자 토론보다 낫습니다. 생각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제안이네요. 또 약간 비판과 제안을 담고 있어요. 김상일 특보께서 국민의힘 내부 비판까지 있는데 의견 주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장해천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셨지만 상식적으로 2번 이게 안 하는 게 뭐 상식적으로 하루에 2번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 근데 상식적이라는 표현에 저는 좀 방점을 두고 싶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후보를 많이 검증하는 게 상식적으로 좋은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것 때문에 27일 토론을 31일로 미루자고 했어요. 많이 보게 해야 된다. 예. 서로를 앞두고. 예?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 방송에서도 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송출도 하고 그럼 더 많이 보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유튜브로만 하면은 뭐 100만 이상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법원도 결정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 국민들이 볼 때 뭐가 더 공정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후보가 되는 데까지 온 화두 중에 가장 큰 화두가 공정 아닙니까?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거를 자꾸 이상한 논리로 그 뭐 억지를 좀 부리는 듯한 모습인데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토론에 일단 자신이 없다. 뭐 이거를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어제 한 방송사에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말씀하시는 게 그 전달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좀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요, 뭐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은 합시다. 빨리 만나서 이거 뭐 사자 날짜 잡읍시다. 어떡할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직은 계속 양자만 또 주장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입장을 할까요? 오늘도 아마 조금 이게 연휴 앞두고 굉장히 좀 바쁘게 뭔가 또 입장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